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퇴근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주식정보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9시 42분을 좀 지나가고 있고요. 항상 요 시간에만 좀 영상을 촬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자, 오늘 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 자랑을 좀 오늘은 하나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1월 3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반드시 체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자, 이 당시에 뉴프렉스, 덱스터 그리고 N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NP 급등 나왔었고요. 덱스터는 뭐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뉴프렉스 오늘 그대로 급등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뭐 항공 관련주들, 최근에 뭐 진에어나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에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로봇 관련주들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SPG, SBB테크, 자, 이러한 종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도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던 요 33,6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로 요거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통신 관련주에다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KTC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1월 16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1월 16일이면 제가 요때 찍었단 말이에요. 주가 급등 나오고 오늘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거의 뭐 매일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이 자랑을 한 이유는 제 채널 여기저기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뒤로 올린 뭐 17일 영상, 18일, 19일, 21일, 22일이죠, 오늘은. 자, 이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챙겨보시면요.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확실히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딱 증명이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선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대장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부터 바닥을 딱 찍기 시작을 하더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시장은요, 여러분들, 다른 전체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장은 전 세계의 시장 상황을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보통 움직이게 됐을 때는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증시는요, 다 커플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간으로는 디커플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디커플링 된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증시가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의 시장 지표를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시장 지표를 어떻게 선행을 했을 때 이 다음에 따라와 주는 건 바로 어디다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국 증시도 있고 일본 증시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거를 선행하는 지표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요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시장에 이런 지표들을 선행하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을 선행을 해주는 건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작년이었죠. 재작년이네요. 2022년 8월, 9월 달에 바닥 한번 찍기 시작하니 쫙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는 자, 이 당시에 어떻게 된다? 요 구간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걸 여기서 벌써 선반영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거는 사실 가장 안 좋은 영업이익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바로 2023년 요때 가장 안 좋은 영업이익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요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계속 우상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안 좋은 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는 좋은 것들만 반영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앞에 썰을 풀었어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이 우선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냥 반도체 자체를 만드니까. 그럼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장비예요, 장비.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자 보시면은 2023년 들어서 주가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HPSP 같은 회사들도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요. 자, 다 이렇게 비슷하게 2023년 3월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장비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살짝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그러니까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오늘 그냥 딱 답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뭐다? 소재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라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성을 해주는 것들을 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상승 출발이 나왔던 거는요, 리노공업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회사가 이제 그 테스트 소켓이었나? 그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저희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재 중에서 소켓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소켓을 제조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점점 상승이 나와주면서 처음에는 리노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시작을 했다가 요번에 좀 넘어오게 된 거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종목들의 주가의 급등이 있었습니까? 바로 PCB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주가의 급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소재다 이렇게 소재에서 뭐였죠? 이거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가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코리아 서키트처럼 이런 CXL 관련주들이 살짝 좀 테마성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그런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뉴플렉스 급등 나와주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들 급등 나와주고, 그쵸? 이렇게 PCB를 생산해주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회사들도 좀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은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맞기는 한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는 소재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떤 소재들이 급등이 나올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소재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아무도 소켓 쪽이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수급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소켓이 상승한 다음에 PCB가 상승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 중에 이미 소켓이 급등이 나왔고 PCB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외의 것들 중에서 하나는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반도체 후공정, 지금 AI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 후공정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종목,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 그쵸?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컨텍솔.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마이크로 컨텍솔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보시다시피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한 각종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IC 소켓을 위주로 한 이러한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가 역시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소켓 관련주인 리노공업의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똑같이 상승에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을 왜 리노공업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79억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던 건 요겁니다. 2023년도에 벌써 3분기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100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2023년도에는 120억 정도 되는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무려 2배가 뛰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선반영을 해서 여기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준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에서 딱 이렇게 지지받고 살짝 반등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힘 자체가 강하다.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하나의 눌림목이 될 수가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우선 얼마 전에 주가가 상승 나왔던 이 구간에서 앞에는 매물 소환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 요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지지를 받았던 12,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여기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는 손절이 되는 분들만 좀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라서, 만약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딱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갭 자리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한 마이너스 30%는 그냥 열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가면은 크게 갑니다. 가면은 이 다음에 전고점까지 가는 건데, 떨어져도 여러분들 크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손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12,000원까지 분할 매수하면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요.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차트가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7, 8월쯤에. 이때는 여러분들 무슨 이슈 때문에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매물 소화를 마친 다음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10,000원에 있는 전고점은 돌파한다라고 보는 건데, 대신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이 앞에서 하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7월부터 하락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하락이 나왔냐면 대략적으로 한 11월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4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횡보가 4개월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24년도 3월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24년도 3월이 되게 되면 이제 뭐다 여러분들? 2월 달에 이제 종목들이 다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끝내고 2분기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24년 3월 달에 될 건데, 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요,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될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 그런 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덕산하이메탈이라는 회사도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요 라인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역헤드 숄더가 나온 거기 때문에 왼쪽 어깨의 지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90원까지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지금부터 한 기간은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자리에서 요 앞에는 전고점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 기다리고 수익은 한 100% 가까이 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회사는요,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인데,
저는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왜냐면은 코리아 서킷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보시다시피 PCB를 생산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터플렉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 오늘도 급등. 그리고, 코리아 서킷의 또 하나의 자회사 중에 하나는 시그네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그네틱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의 사실상 모회사격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큰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미리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딱 눌림목 주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요렇게 상승 나왔다가 눌림목 주고 딱 N자 파동의 초입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해보셔도 부담이 없는 자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 1차 매수, 그리고 요 라인에서 2차 매수, 요 라인에서 3차 매수 접근하시면 이거는 거의 95%의 확률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MK전자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 회사도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뭘 생산하는 회사냐면은 자, 이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요, 솔더볼 같은 경우는 아까 덕산하이메탈이라는 회사도 생산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솔더볼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좀 실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핵심 부품 이라고 불리는 본딩 와이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반도체라는 걸 적층하고 어쨌든 본딩을 하기 위해선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적층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구멍을 뚫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이 MK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위로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바로 AI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게 HBM3잖아요. 그 HBM3에 있어서 사실상 본딩 와이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2023년도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다른 회사들 막 적자 보는 회사 엄청나게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4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개선되잖아요. 거의 뭐 2021년도 수준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보시다시피 한 1,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2,600억이야. 이거는 그냥 너무 싸요. 네, 너무 쌉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요, 거의 뭐 현금 자산만 해도 거의 한 수천억 정도에 달하는 현금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MK전자라는 회사는 아직까지 급등이 나왔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라서 주가가 단기간으로 올라가면 16,000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1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22,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심텍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심텍홀딩스라는 회사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 적혀져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PCB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같이 PCB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많이 상승이 좀 나와주진 않았어요. 다만 아까 보셨던 그 무슨 종목이었죠? 코리아 서킷처럼 자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 자회사들, 그러니까 PCB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이제 좀 줄어들 때쯤이면 이러한 수급들은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홀딩스 같은 이러한 하나의 지주회사 쪽으로 좀 이렇게 수급들이 옮겨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요 지지라인을 2,610원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분할 매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이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오늘 시장과 지난주 시장을 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확실히 이제는 이 AI라는 하나의 섹터가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과 이 AI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반도체는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순환매는 앞으로 당분간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직까지 반도체 소재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식각액이라든지 코팅액이라든지 코팅 소재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아직 상생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 중에서 PCB 생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 솔더볼 생산하고 뭐 본딩 와이어 생산하고 이런 회사들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를 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식각액을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요즘 같은 시장에 이런 순환매 시장에서 좀 빨리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요 반도체 관련되는 소재 기업들을 또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요.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 마무리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다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제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